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이번 회차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단수와 맹공이는 결혼을 결심하고 서로의 집을 찾아가면서 그들의 사랑이 진지하다는 것을 가족들에게 확실히 보여주려 했다. 그러나 공이의 가족, 특히 강명자는 여전히 그 결정을 걱정하는 눈치였다. 단수는 이를 예상하고 더욱 간곡하게 부탁했지만 명자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단수야, 우리 공이는 아직 많은 상처가 있잖아. 그걸 알고도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거야? 명자는 단수에게 묻었다. 단수는 말없이 공이를 바라보며 네, 당연히 알죠. 하지만 그 모든 상처도 제가 함께 치유할 수 있다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공이는 단수의 손을 꼭 쥐며 엄마, 나 진짜 행복해지고 싶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과거의 아픔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명자는 결국 한숨을 쉬며 딸을 안아주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탄하게 해결되는 건 아니었다. 공이의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가족만이 아니었다. 한편 서민기와 강진아는 그들의 갈등을 풀지 못하고 계속해서 충돌했다. 강진아는 여전히 정주리의 행동에 대해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게 뭐냐고. 왜 나한테는 저렇게 뭐라 하는데 자기는 내 눈치 안 보고 어머니 하는 말을 다 받아주냐? 강진아는 서민기에게 화를 내며 말했다. 서민기는 진아, 나도 너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어머니잖아. 내 결혼 문제로 안 그래도 정신적으로 힘드실 거야. 이해해줘라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하지만 강진아는 내가 그런 거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지금 얼마나 참는지 몰라.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냐? 며 더욱 격앙됐다. 서민기는 그런 강진아의 반응에 당황하면서도 그렇다고 해도 우리 어머니와의 관계도 중요한 거야. 우리는 한 집에서 살고 있는 가족이니까 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진아는 그 가족이란 게 나만 혼자 외롭게 만드는 거잖아? 라며 감정을 터뜨렸다. 그때 서민기의 핸드폰이 울렸다. 전화는 갑작스러운 사건을 알리는 회사에서 온 긴급한 연락이었다. 서민기는 급하게 회사로 향했고 강진아는 홀로 남아 혼란스러운 감정을 가라앉히기 위해 방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진아는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맹공이의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걱정하게 되었다. 아마도 도둑이 제발 저린 것 같다. 한편 구단수와 맹공이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의심과 반대에 부딪혔다. 그들의 결혼이 과연 순탄할 수 있을지 시청자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구단수는 공이와의 결혼을 방해하려는 사람들에게 맞서기 위해 자신의 힘과 위치를 이용할 준비를 했다. 그는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공이를 지킬 거야.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며 결단을 내렸다. 서민기와 강진아의 갈등도 결국 그들의 감정선에서 중요한 터닝포인트를 맞을 것이다. 강진아는 서민기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끔 할 것이다. 그 결정을 통해 서민기와 강진아의 관계가 다시 한번 크게 바뀔 것 같다. 강진아는 서민기에게 내가 이제 이 집에서 살아도 괜찮을지 모르겠다. 나도 내 자리를 찾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서민기는 강진아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복잡해졌다. 결국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도 존재했다. 서민기와 강진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사랑도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한편 공이와 단수의 결혼은 그들의 사랑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시험이 될 것이다. 과연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지킬 수 있을지, 그리고 강진아와 서민기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궁금증이 커졌다. 서민기와 강진아는 결국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큰 결정을 내렸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갈등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나는 진짜 너를 사랑해. 하지만 나도 나대로 우리 어머니와의 관계도 정리해야 할 것 같아라는 서민기의 말에 강진아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나도 이제 내가 말한 대로 나의 자리를 찾을 거야. 그래야 우리가 서로 행복해질 수 있을 테니까 라는 말로 두 사람은 잠시 헤어짐을 결심했다. 한편 단수는 할머니 황익선 회장님을 설득하기 위해 집으로 가던 중 집 앞에서 낯선 남자를 마주쳤다. 그의 모습은 단수에게 낯설고 그가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다는 듯한 인상을 남겼다. 단수는 그 남자를 한번 쳐다보고는 경계의 눈빛을 보냈다. 왜냐하면 그가 이 집 근처에 있는 것만으로도 단수에게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요소였기 때문이다. 단수는 수상한 남자에게 경계심을 가지고 먼저 물었다. 누구세요? 그러자 그 남자가 다시 물었다. 여기가 황익선 회장님 댁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만 어떻게 오셨어요?
단수는 약간의 의문을 품고 되물었다. 남자는 잠시 단수를 훑어보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회장님께서 한번 보자고 해서 찾아온 사람입니다. 회장님께 긴히 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 혹시 회장님과 어떻게 되시는지요? 단수는 그의 말에 눈살을 찌푸렸다. 저희 할머니신데요. 죄송하지만 저희 할머니가 바쁘신 분이라 미리 약속을 하지 않으시면 못 뵙습니다. 약속은 하신 거죠? 인이시면 용건을 제게 알려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남자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단수를 다시 한번 노려보듯 바라보았다. 그러다 결국 입을 열었다. 아드님이신가 보네. 사실 저는 돌아가신 아버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있으시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에 단수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그의 아버지 구혜준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었다니. 그리고 그가 중요한 말씀이 있다고 한 순간 단수는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일지 짐작할 수 없었지만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제 아버지를 아신다고요? 단수는 눈을 크게 뜨며 재차 되물었다. 남자는 단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다. 네, 알죠. 아버님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경위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수의 마음은 갑자기 차가워졌다. 그가 아는 것이 무엇일까? 그의 아버지는 억울하게 살해당해 생을 마감했다고 들었다. 그자가 아버지를 죽인 살인범인 줄 모르는 단수는 추궁하듯 물었다. 저희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셨다고요? 단수는 이 말을 듣고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더 이상 이 남자와 대면하기 어려울 것 같았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이 남자가 말하는 진실을 알 필요가 있다는 강한 욕구가 솟구쳤다. 그럼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단수는 머리를 조금 숙이며 물었다. 조용한 곳에서 말씀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수와 함께 조용한 카페로 향했다. 카페에 도착한 후 단수는 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그렇다면 이제 말해주세요. 제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남자는 잠시 말을 아꼈다. 그의 눈빛이 묘하게 침착하면서도 단수에게 다가가기 위한 어떤 의도가 숨어있는 것 같았다. 그러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사실 제가 아버님을 죽인 사람입니다. 단수는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세상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다. 당신이 아버지를. 단수는 믿기 어려운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네, 제가 아버님을 죽였죠. 하지만 그 일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당시 상황이 그랬고 저는 모범수로 수감되다가 최근에 출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황 회장님께 진실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단수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이 남자를 순간 어떻게 해야 하나 잠시 머리가 하얘졌다. 하지만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 듯 싶어 일단 차분히 경위를 듣기로 했다. 당신이 왜 제 아버지를 죽여요? 무슨 원수 진일이 있습니까? 당신이 말하는 진실이 뭔데요? 늦었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비록 우발적이긴 해도 그 형사만 아니었으면 그런 일은 없었어요. 저도 그 형사를 평생 원망하며 지금껏 버티고 살았습니다. 갑자기 진위를 묻는 말에 제3자를 거론해 다시 한번 의아했다. 형사라뇨? 형사가 왜요? 그 형사는 또 누군데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연사하는 단수를 잠시 바라보며 물은 한 모금 마신 남자는 자신의 변명을 위해서 그날의 기억을 털어놓았다. 너무나 어이없고 황당했다. 이제 막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공희의 아버지 맹경태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은 구단수는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기가 차서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때 일은 제가 너무나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알리고 회장님에게 사죄를 하려고 왔습니다. 남자는 고백하듯이 말했다. 남자가 고해성사 같은 말을 주절거리고 있지만 단수는 머리가 더 혼란스러워질 뿐이었고 만감이 교차했다. 잠시 후 단수는 정신을 차리고 그에게 냉정하고 단호하게 말을 남기고 일어섰다. 일단 오늘은 돌아가세요. 그리고 회장님께도 제가 얘기할 거니까 따로 만나실 필요 없습니다. 만약 회장님을 따로 만나서 오늘 말한 사실을 또 얘기하면 당신은 제 손에 죽게 될 겁니다. 경고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죽도록 패주고 싶은 상대였지만 그보다 공희 아빠 맹경태 아저씨와 얘기를 먼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앞서 일단 그를 돌려보내기로 했다. 이번 이야기는 구단수와 맹공희의 결혼이 드라마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도 서민기와 강진아의 갈등 역시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후반부 구혜준 살인범의 등장으로 단수가 과거 진실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 단수와 공희의 결혼도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제 황 회장 입장에서 공희는 단지 흠이 있는 손주며느리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죽게 만든 원수의 딸이라고 생각하고 절대 반대할 공산이 큽니다. 우리 맹공이 참 안타깝네요. 이상으로 이번 회차 예상 스토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차도 구독과 좋아요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